메모리 디버깅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메모리 누수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누수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지난 영상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 있으니까 핵심만 또 간단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서치 다이얼로그라는 스테이트 풀 위젯이 있습니다. 요 서치 다이얼로그는 자, 요렇게 화면에서 보면 요 화면이에요. 요 다이얼로그 화면이 서치 다이얼로그입니다. 서치 다이얼로그가 오픈이 되면 init state에 의해서 add listener를 해줍니다. 어디에? 뷰 모델 객체에 add listener를 해주고요. 요 add listener에 의해서 뷰 모델의 스테이트가 변화되면 요 add listener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카운트 값을 뷰 모델로부터 읽어와서 로컬 변수 프리뷰 카운트에 할당하고 서치 다이얼로그 화면을 갱신하기 위해서 set state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로컬 변수 프리뷰 카운트는 여기에 숫자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많이들 쓰는 코드니까 이 코드에서 이상함이 전혀 안 느껴지죠. 자, 제가 이제 메모리 누수 상황을 조금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낭비되는 요 객체를 의도적으로 30만 개 만들었습니다. 네, 30만 개의 누수되는 메모리 샘플이라는 객체가 발생시키는 겁니다. 요게 의도적으로 메모리 낭비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얘가 없더라도 낭비는 발생하는데 우리 메모리가 큰데 뭐 1KB, 2KB 낭비된다고 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0만 개씩 객체를 생성하면 몇 메가씩 이제 메모리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극적인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폼은 돌려서 30만 개의 가짜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 서치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요게 열리면 우리는 요 메모리 샘플이라는 객체가 30만 개 생기죠. 거기까지는 다 여러분들도 납득되잖아요. 그래서 요 리스트에 그 30만 개의 객체가 저장될 겁니다. 샘플즈라는 리스트는 로컬 변수죠. 제가 요 다이얼로그를 닫겠습니다. 클로즈 할게요. 닫기를 눌러서 클로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 샘플즈 변수는 메모리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사라졌을 것 같습니까? 흔히들 기본적으로 아니 다이얼로그 객체 자체가 사라졌을 건데 샘플즈 그 로컬 변수도 당연히 사라졌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네, 요게 사라졌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요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수예요. 요게 왜 사라지지 않는지 설명하실 수 있다면 메모리 누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자, 나는 얘가 메모리에서 왜 사라지지 않지? 설명을 못 하신다면 아직 메모리 누수 개념을 모르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30만 개의 객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서치 다이얼로그가 UI상에서 없어졌더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 사라지지 않느냐? UI가 물고 있던 레퍼런스 참조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메모리 샘플이라는 이 30만 개의 객체를 다른 놈도 참조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영상에서 요런 그림 그렸는데요. 우리가 요 그림 이제 1편에 이어서 계속 자주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 30만 개의 객체, 메모리 샘플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걸 참조하고 있는 게 서치 다이얼로그가 얘를 참조하고 있죠. 자기 변수니까, 자기가 가진 변수니까 참조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뭔가 다른 놈이 얘를 또 참조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서치 다이얼로그를 클로즈 합니다. 클로즈 하면 요 참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 30만 개는 참조가 사라지니까 GC에 의해서,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회수돼야겠지만 아직 요 알 수 없는 뭐가 만약에 참조하고 있다면 사라지지 않아요. 참조가 여전히 하나가 살아있잖아. 그쵸? 이게 뭐냐면 요게 뷰 모델이에요. 뷰 모델이 얘 참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뷰 모델은 앱이 종료될 때까지 사라지는 객체가 아니잖아요. 앱과 생명 주기가 일치하는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요 30만 개의 객체는 요 뷰 모델, 앱이 종료되기 전까지, 뷰 모델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수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서치 다이얼로그가 종료됐으니까 저 30만 개 객체는 더 이상 쓰일 일이 없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뷰 모델은 어째서 서치 다이얼로그가 종료됐음에도 얘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 거야? 그게 어디냐? 요게 애드 리스너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요거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디버깅 툴로 30만 개의 객체가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애드 리스너 때문에 그 메모리 샘플 30만 개가 살아있는 건데 애드 리스너는 저 메모리 샘플을 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데도 요 애드 리스너가 저 메모리 샘플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뷰 모델은 애드 리스너에 A라는 함수, 클로저 함수를 연결합니다. 요 함수는 어디 존재하는 거죠? 서치 다이얼로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함수에서는 프리뷰 카운트라는 서치 다이얼로그의 변수를 또 참조해요. 이 프리뷰 카운트라는 요 변수는 어디에 있냐면 서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객체에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클로저가 비록 프리뷰 카운트라는 변수 하나만 참조하지만 이 변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객체가 필요한 거고 이 클로저는 실질적으로 서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전체를 물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에는 30만 개의 메모리 샘플이라는 객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애드 리스너에 의해서 30만 개의 객체도 쓰이지도 않는데 애드 리스너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간접적인 관계에 의해서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코드상으로 찾아내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디버깅 툴을 쓰는 겁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서 메모리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자세히 봐야겠어. 이럴 때 디버깅 툴을 이용하는 겁니다. 디버깅 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플루터의 디버깅 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볼 수 있고 VS 코드에서도 볼 수 있는데 VS 코드는 이렇게 IDE에 포함된 형태가 아니라 웹브라우저 버전으로 이렇게 띄우거든요. 자,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디버그 툴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판넬에서 플루터 DVTools 녀석을 엽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퍼포먼스, CPU, 네트워크, 메모리 등등등 여러 가지를 디버깅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메모리를 볼 거예요. 자, 메모리를 누릅니다. 자, 여기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제가 요걸 하나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메모리, CPU 이런 애들은요, 성능을 우리가 디버깅 하려는 목적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요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에서 띄웠냐면 시뮬레이터에서 디버그 모드로 띄운 상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버그 모드는 성능이 무조건 디그레이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검증하고 싶어서 DV2를 쓰는 건데 디버그 모드로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성능이 애시당초 안 나올 테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성능 모니터링은 디버그 모드에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성능 모니터링 할 때는 일반적인 디버깅과 좀 다르다. 메모리도 성능의 영역에 있고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서 보는 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려는 이 메모리 누수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디버그 모드로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시뮬레이터에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성능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뮬레이터는 뭐예요? 아이폰의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제 지금 맥북의 메모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OS도 다르고 메모리도 다릅니다. 당연히 부적절해요. 시뮬레이터에서 메모리를 디버깅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피지컬 디바이스, 실물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메모리를 디버깅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실제 퍼포먼스를 디버깅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디버깅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 이 영상의 목적이니까 시뮬레이터와 디버깅 모드를 쓰는 겁니다. 피지컬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프로파일 모드라는 걸로 빌드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워닝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디버그 모드 쓰지 말라 이런 워닝이에요.
프로파일 모드를 써야 제대로 된 성능 측정을 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버그 모드를 쓸 거기 때문에 그냥 X 누르겠습니다. 자, DV 툴에서 제가 이렇게 메모리 탭을 선택했습니다. 메모리 성능을 볼 수 있는 탭이에요. 이 탭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에 대한 설명도 제가 글로 자세히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툴의 세세한 기능이 궁금하면 그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누수 지점을 파악하는 용도로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메모리 차트를 열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메모리 사용률이 그래프로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뭐 복잡한 게 많겠죠. 뭐 성능에 대한 거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 거 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건 그냥 뜨는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스냅샷이라는 걸 쓸 겁니다. 프로파일 메모리 요거는 현재 상태의 메모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스냅샷 얘는 특정 시점의 메모리를 스냅샷을 떠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 지점을 확인할 때는 이 스냅샷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디프 스냅샷 메뉴를 누릅니다. 자, 스냅샷을 뜨는 버튼은 여기 이 동그란 이 버튼입니다. 얘 누르면 그 누르는 시점을 기준으로 스냅샷이 딱 메모리 상태가 스냅샷으로 딱 떠집니다. 메모리 누수 지점을 파악하고 싶어요. 우리는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죠. 이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서치 다이얼로그에서 이제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Take Hip Snapshot 버튼을 이용해서 스냅샷을 찍어서 검증을 할 건데 두 개를 찍을 겁니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 스냅샷, 그리고 누수를 발생시키는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가 생긴 뒤에 스냅샷, 이렇게 두 개를 찍어서 두 개의 스냅샷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직 서치 다이얼로그를 열지 않았으니까 메모리 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테이크 스냅샷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스냅샷이 찍혀요. 좀 잘 보기 위해서 요거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요 스냅샷을 누른 시점이 여기 녹색 점으로 생기죠? 요 시점에 스냅샷 찍혔다는 겁니다. 찍힌 스냅샷들이 이렇게 메모리 정보가 보입니다. 객체들, 현재 스냅샷을 찍은 상태의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객체들을 쭉 보여줘요. 자, 뷰 모델 올라와 있고요. 보면 홈 스크린 뷰도 위젯도 올라와 있고요. 여기 워크아웃 객체 20개도 만들어져 있고요. 쭉 있는데 메모리 샘플 그 객체, 누수가 발생하는 서치 다이얼로그 관련된 객체는 아직 없습니다. 누수가 없다는 거죠. 없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아직 서치 다이얼로그 열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냅샷을 또 뜹니다. 자, 요 버튼 눌러서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닫아요. 닫았으니까 우리는 서치 다이얼로그 관련된 객체들은 다 소멸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겠죠? 그 상태에서 스냅샷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 발생 전 스냅샷과 이벤트 발생 후 스냅샷이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다이얼로그를 열었다가 닫았으니까. 여기 큰 차이가 있다는 건 메모리 해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의미하죠. 자, 두 번째 여기 메모리 스냅샷을 찍으니까 첫 번째 73메가였는데 100메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스냅샷. 자, 요게 지금 두 번째 스냅샷 지점이죠. 당연히 30메가나 더 높잖아요. 이건 누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열었다 닫았으면 그 화면과 관련된 게 다 해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73메가보다 조금은 클 수 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30메가씩 큰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 후에 찍은 스냅샷을 보면, 자, 뷰 모델 인스턴스 여기는 객체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개수가 한 개씩입니다. 뷰 모델 한 개인 게 맞겠죠? 메모리 스냅샷 30만 개 있습니다. 서치 다이얼로그 껐음에도 불구하고 서치 다이얼로그가 한 개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가 닫았는데도. 제가 아까 이론 설명했죠. 그 A라는 클로저가 서치 다이얼로그를 물고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 A라는 클로저는 뷰 모델이 물고 있죠. 뷰 모델은 라이프 사이클이 길고. 그쵸? 자, 제가 이걸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3번 정도 서치 다이얼로그를 열었다 닫았다 해볼게요. 자, 한번 열었습니다. 메모리 사용률 여기 조금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 살짝 메모리 사용률 올라갔어요. 닫고
또 눌러.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메모리 사용률. 자, 지금 총 3번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자, 4번. 자, 메모리 사용률 계속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한 다음에 스냅샷을 또 찍습니다. 자, 여기 스냅샷 지점 나오죠? 이렇게. 다시 스냅샷 보면 153메가입니다. 네. 화면은 서치 다이얼로그가 열려있지 않아요. 한 4번인가 5번 열었다 닫았다 했을 뿐이죠. 자, 153메가. 계속 메모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수인 거예요. 자, 여기 눌러보면 서치 다이얼로그 4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한 횟수만큼 서치 다이얼로그가 남아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메모리 샘플은 120만 개가 남아있습니다. 4312, 120만 개 맞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가비지 컬렉터가 나의 객체를 적절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했고요. 메모리 누수가 점점점 메모리를 더 가져가겠죠. 제가 서치 다이얼로그 한번 열 때마다 계속 못 쓰는 메모리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앱이 점점점 느려지고 앱이 크래시 되거나 어떤 경우는 핸드폰을 점점점 느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메모리 누수를 확인하는 디버깅 방법, DV툴 메모리 뷰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메모리는 누수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다양한 어떤 측정들을 쓸 수 있습니다.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V툴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는 것은 성능을 좀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